자, 시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을 한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모부화 시험이 있고요. 우리 책엔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 조금 그래서 우리 책은 언제 줘요? 네? 실기책을 언제 주냐고요? 아, 우리 김인사 실기? 네, 줘야 돼요. 우리- 주는지 안 주는지. 아, 벌써 샀어요. 그냥 샀는데 두 번이나 샀는데. 왜 두 권이나 샀어요? 안 주는 줄 그냥 알고. 샀어요. 안 주는 아, 왜 샀어요? 여기 오면 굳이 책을 안 사도 돼요. 제가 하는 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또 중간 책 줄 거고. 불안해가지고 예습하려고 샀대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술하지 말고 혹시 필요하면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접점번호 써보고 그거를 충분해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지난번에 나눠줬는데 선생님 저희가 당근에 팔면 안 될까요? 안 봐도 되는데 당근에 팔면 안 될까요? 팔어. 팔어. 그게 2만 얼마인가 그러잖아요. 네. 당근에 만 원에 당근에 만 원에 팔어. 아, 그럴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우리 어쨌든 이 전기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쉽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저것도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실기 18개. 1번부터 16번. 그건 제가 다 드려요. 도면 때문에 하나. 그건 프린트 여기서- 하나, 책 하나. 주변 여기 다 해볼 거고요. 그 1번부터 18번까지 다 웬만하면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두면이 더 필요하면 제가 이제 그 뒤에 두면 이렇게 카피 떠서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책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안 사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또 우리 줄걸요? 그죠? 우리 책 안 주나 그 책은? 잠깐만. 그 아직 책은 책도 안 줬어요. 아직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고요. 그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기 처음 하시는 분, 여기 재직자반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뭐 필기도 안 하고 실기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필기 합격하고 이제 처음 그냥 바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또줄 거 있어요? 책이 더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더 3권을 준다고? 책이 앞으로 3권이 남았어요? 2권 남았어요. 프리드 주고. 생생 전기 현장 현장 실 있어요. 그 현장 책 하나 주고. 어떻게 생긴 아. 생생정. 생생 전기 현장 실무책하고 초스피드 전기 기능사 실기. 근데 초스피드 기능사 실기가 2권인데요. 그 책하고 생생 전기 실무 현장 이 책이 되게 비싼 책이에요. 그 책이 좀 비싼 책이고 전기 여러분이 전기하면서 그냥 참고로 많이 볼 수 있는 책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전기 스피드 전기 기능사 실기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뒤에 접점번호만 매기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쏙 보시면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달에 맞나? 환불. 한번 환불해요. 왜안 돼도 어떻게 하고 있어? 일주일 안 됐잖아요. 응? 일주일 안 됐죠. 일주일 됐죠. 휴가 때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근데 왜 2권이나 샀어요, 쌤? 예? 아니 왜 2권이나 샀어요? 그냥 그날 꽂혀갖고 아니 그냥 그날 꽂혔다 하더라도 한 권만 사면 되지. 왜 2권을 사시지?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나는 그 저기 반자하고 이런 게 설명이 돼 있길래 스위치하고 그거 설명해서 한번 보려고. 다른 책을 사셨어요? 예? 다른 책? 각각 네. 다른 책을? 그러니까 EBS 쪽 하나하고 아까워. 그 돈은 치킨 사 먹을 수 있는데. 열심히 했더니 자, 변압기 특성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변압기 특성이라고 해서 내가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 변압기 많이 노후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변압기를 한 20년에서 30년 주기로 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안 갈죠. 그래서 이제 30년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변압기를 갈아야 돼요. 자, 변압기를 갈려면 우리 아파트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변압기하고 같은 사양의 것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부하전류가 얼마인지
그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두 가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무부하 시험이 있고 무부하 시험. 우리 아까 무부하 시험이라고 한 거 봤을까요?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이니까 뭐예요?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시험이 무부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자 전류 하면서 계속 그렸던 그게 무부하 시험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차 측을 단락하고서 시험하는 방법이 있더라. 근데 무부하 시험은 자, 회로를 그리자면 자, 내가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에다가 이렇게 자, 1차 측의 전압을 가해주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가 되겠죠. 자, 1차 전류, 1차 전류가 되는데 여기는 뭘로 하니까 자, 무부하 상태로 시험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 결국 무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개방 시험, 무부하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2차 측은 자,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변압기에 V1과 I1 전류가 흘러서 이제는 뭐예요? 부하 시험주 얘를 순서를 바꿀까? 우리 근데 이 말이 더 익숙하니까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를 부하를 연결해야 돼요. 그죠? 자, 부하를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를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하를 다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하가 걸려있을 때 그 전류값을 알아서 그 전류값이 되도록 단락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자, 이거를 단락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부하 시험이다라고도 표현해요. 부하를 단락 전류와 같은 전격 전류를 단락 전류와 같은 전압이 나오도록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개방 시험인데 여기 여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더라? 여기서 여자 전류 I0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자, 이거 이미 봤던 거죠. 자,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더라? 철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 그죠? 자, 철손. 이 자속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발생했어요? 히스테리시스톤과 와리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철손이라고 하는 거 발생을 하고 자, 또 얘를 자속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자, 자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자화전류가 흐른다. 철선 전류라고 했고요. 철선 전류와 자화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현실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거에 의해서 자, 철선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철선이 발생할 때 요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를 원래는 저항과 리액턴스란 직렬회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더라? 병렬회로로 어드미턴스와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 회로를 또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저항과 R과 X가 있던 거를 자, 여기 뭘로? 자,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했고 여기 흐르는 전류 I0가 흘러서 뭘로? 철선 전류 II와 자화 전류 I파이에 의해서 자, I파이에 의해서 전류 I0가 흐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컨덕턴스, 여자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자, 여자 서셉턴스. 자,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합쳐서 우리가 뭐다? 여자 어드미턴스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에 따라서 우리가 I0 값이 결정되더라. 실은 제가 일단 이걸 쓰긴 했지만 등가회로 그릴 때는 얘가 있어야죠. 근데 얘를 무부하러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뭘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뭘로? 이렇게 바뀌어서 무부하기 때문에 요것들의 특별한 역할은 거의 없더라. 여기에 흐른 전류는 거의 그냥 I0와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서 자, 여자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철선, 자, 철선이 발생하더라. 우리 아까 철선은 뭐였어요? V1 곱하기 II. VI가 실은 뭐가 되더라? V1이 되는 거죠. 그죠? V1이 돼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여자 전류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더라? 여자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답니다. 아,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자 얼마만큼 이 철에서 손실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부하를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철을 사용하니까 결국 이 철 자체에서 생기는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무부하손도 알아야겠고 부하를 연결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알아야 되니까 자 무부하손을 알고서 손실 어쨌든 내가 여기 있는 변압기를 가지면 변압기가 원래대로 사용되는 부하량과 자 각각의 손실량을 합해야지 변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손실되는 값이 있고 자 원래 부하 용량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값이 내가 교체해야 되는 변압기니까 그죠? 내가 실제 사용하는 부하량만 딱 해버리면 했는데 손실이 발생해. 그럼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용량이 또 작겠죠. 그래서 그 손실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가 무부하손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아, 여기 있는 물론 무부하 시험에 의해서 개방 시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 여자 전류와 또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철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우리 요점 정리를 보면 네, 요점 정리 보면 이게 자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라고 해서 여자 전류, 철손,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여자 전류는 I0 1차 전류를 의미하고요. 철손은 P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자 어드미턴스 Y0라고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단락 시험. 자,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I1에 자, I1에 전류를 흘려주고 자, 전류를 흘려줬더니 뭐가 발생해요? 자속 파이가 발생하는데 자속 파이를 발생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에도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류가 흐르는데 전격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단락이 되기 전에는 부하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죠? 자,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유도기 전력 E2라고 하는 게 발생할 테고 여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 자속 파이가 이렇게 또 발생하네. 그죠?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색깔 좀 바꿀까요? 그러면 자, 파이 I1이라고 하는 전류에서 자속 파이1이 발생을 할 테고 그죠? 자,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이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 파이가 또 이렇게 발생했죠. 맞아요? 전류가 들어오니까 자, 자속이 들어오니까 이 자속을 빼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 부하 쪽 전류가 흘러가고 이 자속 파이트가 또 어때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를 또 어떻게 하려고? 여기 있는 이 여기에는 자속을 또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파이2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파이2라고 하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 자속 파이2가 들어온 거를 빼주려고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자속은 파이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파이2 더트. 그러다 보니까 파이2 더트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때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네. 자속이 같은 방향이니까 부하 전류가 여기 또 부하에 흐르는 전류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해주게 되면 실은 여기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 전류에 비례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여기 흐르는 전류도 어때요? 커지겠죠. 그런가요?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 정상적인 전류 IN이라고 하는 전격 전류가 흐르는데 자,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는 자, 얘를 또 등가별로 그려야 돼요. 자,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X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자, 여기에 부하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해준 전압이 뭐다?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가해졌다. 자, 실은 여기 있는 V1이라고 쓴 거는 여기 1차 측에 가해지는 전압이고요. 자, 1차와 2차를 거쳐서 나오는 저항과 자, 리액턴스를 다 합해서 X
그 2차에 의해서 1차로 환산되어진 차.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체를 임피던스. 자, 2차까지 1차를 환산한 차다. 우리 원래는 아까 두 개로 그렸었잖아요. 자, R1, X1, 또 R2, X2라고 했었죠. 원래는 요 회로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2차 회로 R1과 X1. 자, 원래는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렸었어요. R2와 X2 그리고 여기에 부하 임피던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거의 B가 A 대 1이다 라고 하면 자, 이걸 퉁쳐서 여기다 A제곱 이렇게 해서 이 회로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얘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여자 어드미탄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려줬고 간이 등가회를 보세요. 그랬나요? 자, 간이 등가회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걸리는 자, 임피던스를 자, Z 12라고 표현해서 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다시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R12, X12 해놓고 얘를 전체 임피던스 이렇게 됩니다.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이고 여기는 부하에 걸리는 임피던스. 그래서 하나의 전기 회로처럼 이렇게 그린대요. 이렇게 그린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V1을 내가 3000V를 가해줬다. 자, 3000V를 가해주고 여기 변압기 내부에서의 임피던스 값을 1옴이라고 가정할게요. 또 부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299.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IN은 정상 전류 이런 얼마야? 자,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는 Z분의 V잖아요? IN이라고 하는 건 1옴하고 쇼트가 발생이 좋으니까 단락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IN은 Z분의 V에서 Z가 1과 229옴이죠. 그거 얼마예요? 300옴이죠. 300분의 전압이 얼마? 3000V가 걸리니까 정상적인 전류는 10A가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아, 그래서 이게 정상 전류가 되는 거고 IS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IS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IS는 뭐가 되더라? Z분의 V인데 자, 쇼트가 발생했을 때 자,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단락 전까지 임피던스만 보는 거고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Z를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자, 뭐가 된다? 저항이 1이고 전압이 3000이니까 얘는 3000A가 됩니다. 단락이 됐을 때와 자, 부하를 쇼트를 시켰을 때 전류값이 3000A가 되니까 우리 여기서 또 구할 수 있는 거 단락비 구할 수 있네. 그죠? 여기서 단락비 K는 단락비 K는 뭐였죠? 단락비 정상적으로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B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분의 뭐? 원래는 하나 더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이라고 했었는데 IN분의 IS에는 10분의 3000 해서 얼마? 단락비가 300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10A 흐르던 거를 원래는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자, 10A가 되고 단락이 됐을 때 3000A가 되는데 자, 3000A가 되는데 그러면 요 3000A를 단락을 시킨다고 했죠? 자,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단락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3000A가 흐르게 하게 되면 얘는 어때요? 터져버리 이미 망가졌겠죠? 단락이 3000A가 흐르면 망가지니까 자, 그 단락 전류의 자, 정상적인 전류가 10A면 이 전압도 그만큼 낮춰서 인가해줘서 그 특성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10A를 그 단락 전류가 자, 전격 전류는 10A이고 자, 단락 전류는 3000A인데
뭐일 때? 3000V일 때. 그죠? 3000V일 때 3000A니까 내가 얘를 단락을 시켜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전격 전류 10A가 흐르는 거를 단락이 될 때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락 전류가 자 10A니까 이 전격 전류가 10A인데 단락 전류 3000A가 가해지로 공급을 해서 단락을 시켜버리면 얘는 아예 처음부터 단락이 돼서 그 변압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전류와 같은, 그러니까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만들어서 원래는 3000A인데 얘를 뭘로 10A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줘서 특성시험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를 뭐를 10A가 흐르게끔 단락을 시켜놓고 10A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락을 시켜놓고 여기 전압을 내가 살살 증가시키는 거예요. 전압이 언제 10A가 되는지를 보고 그때 이 전압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A일 때는 신호 없거든요. 자, IS는 3000일 때, 300V일 때 1000이 있으니까 10A가 되려면 V1은 얼마가 됩니까? V1을 1분의 자, 여기 IS가 10이 되게 하면 되니까 1분의 V 한 개 10이니까 V는 얼마? V는 10V.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악스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서서히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여기에 10A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압을 우리가 가변을 시켜줍니다. 가변을 시켜줘서 이때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자 정상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예요. 즉 이제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1차예요, 2차. 얘는 부하를 사용하는 거고. 그죠? 부하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 1차 측에서 내가 전압을 찾아주는데 이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자, 임피던스 전압은 지금 전격 전류가 10A가 흐를 때는 전압도 10V가 걸리면 되겠네. 그죠? 자, 10V가 걸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가해주는 10V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 알 수 있죠? 얼마? 아까 자, 전격 전류 10A라고 하는 게 흐르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뭐를? 저항값. 여기 이 회로에 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를 알고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인지 여기에 전류를 걸어주고 여기에서 손실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 전력 손실인데 임피던스 와트라고 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 변압기 내부에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발생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다.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가 실은 여기에서 그 알 수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여기를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선이에요. 변압기 내부에서 철선 발생하고 동선 발생하죠. 맞아요? 철이 있으니까 철선 발생할 거고 여기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동선인가요? 자, 그 중에서 동선, 즉 전력, 변압기 내부에서의 전력 손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손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지 전압 용량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를 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 전압과 와트를 구했더니 여기서 자,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대요. 자, 부하를 걸었을 때와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실은.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변압기를 갈 때는 두 가지 시험하는 게 필요한데 무부하 시험과 자 뭐가 있다? 단락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단락 무부하 시험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여자 전류를 할 수 있고 아까 자 뭐를 여자 어드미턴스 자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철손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은 자 변압기 가라니까 부하가 얼마만큼 걸리느냐 부하를 걸어줬으니까 손실이 되는 거고 변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손실량을 알아야지 내가 그 손실을 추가를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하를 걸었을 때 걸지 않았을 때 그 사이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와트 우리 뭐에 단위예요? 전력에 단위잖아요. 자 여기에서 임피던스 와트는 바로 뭐가 되더라? 그 코일에 흐르는 동손이 되는 거예요. 부하손이구나. 부하를 시험할 때 부하 시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손실 동손이다 그랬죠. 그죠? 동손이 되는 거고 무부하 시험에서 대표적인 손실 무부하니까 철손이 되는 거죠. 그죠? 철손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손실값만큼을 빼주게 되면 여기에서 뭐도 구할 수 있다?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를 물어봐요. 자, 임피던스 전압이 아까 뭐였어요? 자,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 건 자, 1차 전격 전류의 자,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에 흐르게 하는 전압을 자,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책에 285페이지를 보면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자, 변압기 2차 측을 달라간 상태에서 자,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자,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2차 측을 달라간 상태에서 1차 측에 단락 전류가 아니에요. 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단락 전류와 같은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이에요. 그죠? 자, 단락 전류와 같은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변압기 내에 임피던스 강화를 측정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임피던스 강화, 전압 강화 결국 같은 말이죠. 맞아요? 자, 임피던스에 의해서 임피던스 전류가 I가 흐르면 그만큼 전압 강화 발생하니까 임피던스 변압기 내의 임피던스 강화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 자,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동손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변압기 내에 부하손을 측정한다. 즉 동손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전기를 공급을 해줬을 때 변압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무부하시와 부하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이제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자,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 자, 1차 측에 뭐라고요? 자, 변압기 2차 측을 달라간 상태에서 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을 뭐라고 하더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책의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88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자, 변압기 임피던스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뭐가 옳을까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예요? 단락 전류가 흐를 때예요? 그죠? 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자,
자, 2차 전류에 의한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 전압 강화라고 했나요? 그러면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 임피던스 전압은 단락 전류가 아니라 전격 전류가 있을 때라고 했고요. 자, 근데 무슨 시험에 의해서? 그냥 이걸 단락 시험에 의해서 얘를 찾는 거지.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더라. 얘를 4번과 같이 2차 단락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단락 전류를 공급하는 순간 얘는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단락 전류 자체를 어떻게 한다? 그 값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단락이 전값을 배수만큼 줄여서 이 특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자, 여기 이제 전격 전압이 내가 10A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전격 전류 커지면 여기 전압도 점점점 커지겠고 자, 거기에서 손실 자체가 점점점 커지겠죠. 그럼 그 부하에 맞는 부하 손실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네. 그 부하에 맞는 손실을 계산하는 거고 무부하 때의 손실을 계산해서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교체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교체를 한다더라. 그래서 이게 3번하고 4번하고 여러분이 단락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3번으로 잘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럼 285페이지 다시 자, 변압기 특성에서 전압 변동률. 여기 아까 전압 변동률 어디에 두고 하셨더라? 무슨 시험으로? 자, 부하 시험에 의해서 전압 변동률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압 변동률 앞에 세봤던가요?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 어느보다 전압 변동률은 정분의 부정이라고 했네. 정분의 부정 곱하기 100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변압기의 기준, 변압기는 자, 기준이 누구였어요? 1차였어요? 2차였어요? 2차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자, 무부하시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전격, 근데 전격 전압은 적시점인데 몇 차? 2차. 그래서 우리가 뭘로 씁니다. V2N분의 자, V 2차 측에 무부하 전압 빼기 뭘로? V2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무부하 시험과 무부하 1대2 걸리는 전압과 부하를 연결해줬을 때 전압에서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질 거냐. 실제 전압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전압 강화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죠? 전압 강화 부하를 걸었을 때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V2N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자, 어떤 전기 회로에 그 변압기도 R도 있고 자, X도 있을 거고 여기에 부하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V1 자, V1에 의해서 이제는 뭐야?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에 걸린 전압 자, 근데 이제 V1 전압이 부하에 공급되는 V2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1차에 의해서 2차에서 우리가 부하를 전기를 사용하니까 자, 이때 2차 측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무부하로 갔을 때 자, 그때의 전압을 V2제로라고 할 거고 내가 부하를 사용하게 되면 요그만큼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2차 측에서 전압이 떨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떨어지죠. 전압을 쓰면 처음에 전기를 넣어줬을 때 220보다 더 큰 전압이 나오다가 내가 부하를 많이 걸어주게 되면 220보다 살짝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자, 무부하시 전압과 무부하시 전압과 자, 얘가 전기를 사용해서 부하를 걸어줬더니 V2N이 되더라. 그러면 자, 부하시 전압인데 부하를 걸어줬을 때 전압이니까 얘를 전격 전압이라고 하죠. 전격 전압인데 부하시 2차 변압기니까 보다 2차 자, 변압기는 우리 2차를 기준으로 자, 얘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로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2N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압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 강하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전압 강한의 입실론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직류기에서 외부 특성 곡선 그릴 때 전압 강하 플러스 되는 거 있었고 전압 강하 입실론이 0이 되는 거 있었고 마이너스 되는 거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나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전압 강하 입실론은 자 뭐에서 V2 제로에서 V2N을 빼준 값이에요. 그죠? 전압 강하니까 전압 강한을 식으로 표현하려면 뭐예요? IR이죠. 맞아요? 근데 교류니까 R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더라? X도 있더라. R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I, R은 유효 구율이죠. 다시 한번. 자, 이 값은 IR 코사인 스타 플러스 IX의 사인 스타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 맞아요? 교류기 때문에 우리가 IZ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Z는 삼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R, X, Z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전압가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가가 있죠. 그래서 IR 코사인 스타 플러스 IX 사인 스타.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I가 공통이니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결과식은 몰라도 별 싫어. 근데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 또 궁금할 거니까 보는 거예요.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2N이 입실론이니까 자, 이 값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 하고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네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자, V2N분의 IR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요 곱하기 100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되니까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거 뿐이잖아요. 자, 플러스 자, V2N분의 IX 곱하기 100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순서만 바뀌었어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하는 건데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자 V2N분의 IR 자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퍼센트 비율 전격 전압분에 해당하는 두합 해당하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의 비율이죠. 얘가 전격 전압 중에 R에서는 요만큼 전압 강화 발생할 테고 X에서는 X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 강화 발생하죠. 맞아요? 전압 강화는 어떤 부하의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거기서 전압 소모가 발생하니까 전압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격 전압에 대한 부하에서 또는 어떤 소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를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R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인데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퍼센트 저항가 퍼센트 저항에서 발생하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합니다. 얘를 퍼센트 저항 강화를 우리가 P라고 쓸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퍼센트 어디에서? 리역전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죠. 자, 퍼센트 X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퍼센트 R 퍼센트 R 얘를 전압 강화. 전압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요. 자, 퍼센트 X는 자, 퍼센트 X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자, 우리 책을 자, 전압 변동률 계산해 보면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일단은 전압 변동률 계산해 보면 동그라미 1, 2, 3번 있네. 자, 1, 2번만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자, 얘를 뭐로 쓴다? P라고 쓸 거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Q라고 쓸 거다라고 되는데 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권선에 의한 저항 강화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퍼센트 저항 강화. 우리 임피던스 전압 강화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단락비가 크면 작으면 할 때 퍼센트 저항, 퍼센트 임피던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전격 상전압에 대한 저항 강화의 비율, 100%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퍼센트 저항 강화에서 얘를 여기까지 묶어서 저는 P라고 쓸 거예요. 얘를 여기까지 묶어서 뭐다? 퍼센트 X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전체 전압 중에 R에서는 요만큼의 전압이 발생할 거고 또 X에서도 요만큼 전압 강화가 퍼센트로 나타날 거란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얘를 뭘로? P 코사인 세타. 그죠? 플러스 이건 뭐예요? Q라고 나타내죠. 자, 그래서 Q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압 변동에서 자, 2차 전격 전압과 무브화시 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정분의 무정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 값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역률이 주어지고 자, 역률이 주어지고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코 사 Q 대 코피 사 Q 코피 사 Q로 암기합니다. P 코 사 Q가 나요? 코피 사 Q가 나요? P 코 사 Q가 나요? P 코 사 Q가 나니까 P 코 사 Q 코피 싸도록 코피가 싸도록 공부를 해야 된대요. 코피 싸도록.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 하고 봤더니 입술은 자, 정분의 무정 고식은 우리 앞에 있는 동기기에서도 있었고 직류기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정분의 무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면 정분의 무정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역률과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뭘로? 피코사 Q로 계산한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전압 변동률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가 더 있더라. 코피사 Q, 코피사 Q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 계산했더니 아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있고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실은 여기에 P, 코, 사, Q 앞에 가운데 부호가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플러스인 경우는 우리가 자, 앞에서 L부하일 때 자, 지상 역률일 때 이럴 때는 플러스를 씁니다. 즉 L부하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 역률일 때 진상 역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콘덴서 C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가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률이 더 많아요? 지상이 더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P, 코, 사, Q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뭘로 나오더라? 지상 역률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상 역률이 부하 역률, 마이너스 진상 역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다 더하는 걸로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P, 코, 사, Q로 계산하자.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나와.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얼마일까가 나와요. 자, 최대 전압 변동률. 자, R에서 X에서 자, 각각 발생했는데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Z 전체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 Z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전압 강화율의 맥스를 구했더니 루트 뭘로 나타내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퍼센트 저항 강화. 여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만큼 나올 거고 자, 퍼센트 리액턴스만큼 나오고 얘가 P고 얘가 Q니까 자,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얘가 되겠죠. 그죠? 최대 전압 변동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루트 뭘로?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감당하게 암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얘를 한 거고, 이거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에 나와 있는 거 위로만 암기하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 하죠.